네, 9.19 군사 합의가 이제 깨졌죠. 그래서 북한의 도발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죠.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 부회장입니다. 연결해 봅니다. 김민석 박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5년 만에 이제 합의가 이제 완전히 깨졌는데, 예, 이거 뭐 어떻게 괜찮은 겁니까? 좀 불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 9.19 합의 자체가 네. 처음부터 불안한 점이 있었죠. 그렇죠. 불안했죠. 예, 예. 그게 일단은 좀 불평등하게 된 우리가 안보적으로 매우 불리한 네. 그런 합의였죠. 네. 우리의 그 발목을 묶고 북한 발목은 풀어주는 뭐 그런 식이 되었고요. 근데 깬 거는 잘한 거죠? 잘했다고 하면 또 그런데요. 예. 어쨌든 북한은 9.19 군사 합의를 계속 위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먼저 깨놓고선 예.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중요한 거는 네. 9.19 군사 합의에 의해서 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네. 남북 간 이제 그 뭐 구역마다 틀린데 10km, 20km 사이는 서로 정찰기 같은 걸 못 띄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비행 물체를 못 띄우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북한은 정찰할 수 있는 무인기나 이런 게 없어요. 북한은 없고 우리는 있고. 예. 우리는 있는데. 예. 근데 우리만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우리 손해네요. 예. 우리 눈을 막아버린 거죠. 예. 근데 전쟁이나 도발이 있으면은 예. 우리가 먼저 도발합니까? 북한이 합니까? 북한이 하죠, 당연히. 북한이 하죠. 예.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늘 감시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들이 항상 도발하고 하는데 그걸 못 보게 해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지금 당하게 돼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위반을 해왔거든요. 네. 군사합의 위반을 해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9.19 군사합의에 문제가 있다. 네. 특히 신원식 국방장관이 새로 이제 장관이 되면서 국방부 장관이 되면서 네. 9.19 군사합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래 장관 되기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네. 해왔었어요. 뭐 우리들도 주장했고요. 이게 말하자면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일방적으로 북한에 유리하게 합의를 해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강하게 평론하는 분들은 이거 이적 행위다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그 뭐 간첩질이냐 왜 우리는 눈은 막고 저쪽은 다 열어주는 이런 불평등한 뭐 합의를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어 왔죠 처음부터. 맞습니다. 저도 네. 당시에 이제 뭐 중앙일보 논술 위원할 때 그런 걸 많이 썼죠. 그렇죠. 예, 거의 예. 이적 행위에 가까운 그럼요. 불평등 조약이다라고 썼는데 그래서 문제가 이제 안보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다 지적을 해왔는데 네.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유지가 되어 왔죠. 예. 그런데 일단 우리가 또 먼저 파기를 하게 되면 이거 우리가 모든 한반도의 평화를 깼다 이렇게 책임을 떠넘길 것도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하나는 이제 북한이 앞으로 또 위반을 하면 요 부분 다 깨는 건 아니고 예. 요 부분은 깰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지난 11월 24일 날 만리경이라고 하는 그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은 일단은 이 로켓 발사 자체가 유엔에서 하지 못하도록 불허가 되어 있습니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유엔에서 금지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금지해놓은 걸 어기고 국제사회의 금지를 어기고 그걸 쏘아 올렸죠. 예. 그 쏘아 올린 건 정찰 위성이고 예. 우리를 들여다보는 거죠. 예. 예. 우리는 못 보게 하고.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신원식 장관이 북한에 경고했죠. 만약에 너희들이 그걸 쏘아 올리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9.19 군사합의 다는 아니고 네. 요 경찰 부분만은 우리가 상응하는 걸 이거는 폐기할 수밖에 없다. 네. 부분 폐기라는 걸 이제 중단 조치죠. 네. 그걸 경고를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쏘았죠. 예. 그래서 그게 지구 궤도에 들어갔죠. 예. 들어갔고 뭐 그게 작동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할 수 없다. 우리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약속을 어겼으니 네. 그 부분적으로 이 9.19 합의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우리가 중단시키니까 북한은 모든 것을 우리 책임으로 한국 남한 대한민국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아예 9.19 군사 합의를 보란 듯이 이제 파기하겠다는 선언을 했죠. 그렇게 된 거죠. 예, 이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순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도 아마 북한이 그동안 해온 행태를 보면 늘 이렇게 무도한 행동을 해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 좀 더 이 경계심을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발적 행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군사력을 좀 더 전진배치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건 이제 두고 봐야 할 일이죠.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북한의 그 만리경이라고 하는 정찰 위성이 작동 여부를 떠나가지고 만약에 작동이 되고 네. 그걸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떤 분들은 이게 그 레솔루션이라고 그러죠. 정밀도. 네. 이 지상을 물체를 볼 수 있는 정밀도가 1m라는 사람도 있고 3m라는 사람도 있는데 예. 사실 3m나 1m 되면 지상에 있는 뭐 저 탱크인지 뭐 야포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리 건 한 30cm쯤 되거든요. 30cm요? 예,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보는구나. 그렇죠. 또 미국이 주는 그 정찰위성, 네. 그건 한 10cm쯤 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하게 볼 수 있어요. 그건 뭐 총이 무슨 째인지도 다 알아본다면서요? 그렇죠. 네. 근데 북한은 그런 거는 못 봐요. 하루에 한 2번 정도 뭐 지나간다고 하는데 네. 한반도를. 예. 그러면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북한은 선제적으로 우리한테 공격할 테고 네. 유사시에 탄도미사일을 막 여러 군데 쏘아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네. 북한의 움직이는 보고 정말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되니까 예. 우리는 훨씬 많은 민감하고 좋은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북한 일방적으로 그냥 무책임하게 우리한테 쏘니까. 예. 근데 그게 말하자면 정밀도가 낮아도 북한이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군사 시설, 네. 주요 안보 시설 또는 뭐 또 중요한 시설들에 대한 걸 자세히 몰라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게 그런 거거든요. 무인기 보내서 확인하는 게 그거구나. 잘 못 그렇죠. 보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시설물이 있어도 담 밖에서 보이면 안에 얼마나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예. 그걸 알려면 누가 첩자를 보내서 확인시켜야 되는데 예. 그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정찰 위성이 지나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면 시설물의 규모들이 위치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건물은 크니까 그러면 그 좌표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초반에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그런 걸 때릴 수가 있어요. 예. 굉장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진짜 아주 이제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 정말 그래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예. 그 능력을 우리가 갖췄다고 보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못 갖췄죠. 아이고, 야. 그래서 이제 더 정밀하게 북한이 공격할 때가 어디인지, 예. 어디쯤 되는지, 그리고 북한의 그런 탄도미사일이 있는 위치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예. 북한이 미사일 쏘려고 하면 미리 때려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의 그 실시간 선제 타격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게 아직은 안 돼 있구나. 예. 아직은 하고 있는 거지만 완벽하다고 볼 수 없죠.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정찰 위성이 숫자가 꽤 많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가지고는 정말 한 20분, 25분, 30분 이내에 바로 쟤들이 움직이면, 북한이 움직이면, 탄도미사일이 움직이면 그걸 바로 파악해서 바로 때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 하려면 한 20-30분 내에 바로 타격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정찰 위성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확보하고 그걸 더 조밀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더 구축해야 됩니다. 아니 주한미군은 그런 선제 타격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예. 있긴 하지만 예. 그 미국의 정찰 위성도 거의 뭐 한 2시간마다 한 번씩 가기 때문에 북한 그 탄도미사일이 신속하게 딱 배치해서 쏘는데 한 몇십 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걸 감지하는 순간 바로 타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일본에 있는 뭐 그 무슨 뭐 원형으로 된 거 레이더 무시무시한 레이더 있잖아요. 네. 그걸로도 그 탐지가 안 됩니까? 그거는 이제 일단 쏜 걸 갖다가 탐지하는 거죠. 쏜 다음에 쏘기 전에 때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조금 더 쏘고 난 뒤에 도망가기 전에 쏘기 전 또는 쏘고 도망가기 전에 때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쏘고 난 걸 막는 거는 그거는 다 막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얘들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스템들을 깨버려야 그 다음에 계속 못 쏘죠. 예.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한 1000발쯤 된다고 하지만 네.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발사대는 한 200몇십 개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것만 깨버리면 끝나는 거죠. 네. 그런 걸 깰 수 있는, 실시간으로 깰 수 있는, 현재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진짜 필요할 때. 예, 필요한데 이제 아직은 그게 이제 미흡하지만 이제 그걸 지금 갖춰 나가고 있는 상태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찰, 우리 한국군 단독의 정찰 위성을 더 많이 쏘아 올려야 됩니다. 그러네. 미군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우리 힘으로도 아주 손바닥 보듯이 다 볼 수 있는. 그렇죠. 우리의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우리 탄도미사일과 바로 연결이 해가지고 파악되면 바로 즉각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춰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억제력인데요. 자, 이렇게 되면 북한이 김정은이가 아주 화심의 만세까지 부르면서 이번에 정찰 위성인지 이거 성공해놓고 오늘 아침에 그 뉴스에 보면은 큰 소리 뻥뻥 치던데요. 자기 애들 이설주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이상한 티 입혀가지고 애들 어린이 놀이하듯이 이렇게 자축 파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어이없죠. 어이없어요. 네. 저것들 또 오판하고 자신감에 넘쳐서 도발하고 이러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자신감은 더 넘치겠죠. 자신감은 넘치는데 주한미군도 있고 우리 군의 능력도 있고 그래서 쉽게 도발은 못하겠죠?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치고 빠지건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 도발하면 도발한 것보다 훨씬 많은 손실을 북한이 입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한 번 타격하면 쟤들이 한 발을 쏘면 우리는 여러 발을 더 쏴가지고 핵심을 갖다가 타격해서 정말로 손실을 많이 보도록 하는 거죠. 우린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 능력 있고 의지도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있습니다. 있죠. 예. 신은식 장관은 또 그런 게 아주 명확하고요. 작전본부장 할 때도 저랑 제 대변인 할 때 같이 일도 많이 했지만 아주 명확한 분이시고 또 하나는 북한은 자기들이 저런 거 가지고 자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 돈이 별로 없죠. 저 쏘아올리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옛날에 소련이 가랭이 찢어지듯이. 그렇죠. 미국의 SDI 우주 전쟁에 대응하려고 하다가 망했거든요. 북한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수를 모르고 까불다가 망하는 거죠. 분수 모르고 까불다가. 그럴 수 있네요.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고 더 대비를 해가지고 더 대비해야 된다. 한 방 때리면 10발로 100배로 보복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또 있다니까 좀 국민들은 그런 면에서는 좀 안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나 더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이 그런 어떤 북한의 그런 위협에 대해서 겁을 내거나 굴복하지 않고 또 돈 주고 얻는 평화에 만족하지 않고 그렇죠. 북한이 도발하면 해보자. 너희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팔을 하나 내주더라도 너는 완전히 김정은 정권은 도려내겠다. 라는 국민적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오늘 또 보면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아니 북한이 이 도발을 해가지고 9.29 합의를 우리가 경고했음에도 북한이 이제 그걸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일부 상응해서
중단시켰는데 북한 아예 파기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책임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윤석열 정부에 떠넘기는 우리 민주당 이 분들은 나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대한민국 국민인지, 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정치 단체인지, 예. 집단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도대체 누구로부터 북한 국민의 북한 주민으로부터 세금을 받는 건지,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아주 오늘 또 따라 김민석 박사의 저 논평이 강렬하네요. 아니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그렇죠. 세금을 낸 사람인데, 그럼요. 예. 제 세금으로 정치 활동하고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이 북한이 잘못했는데 대한민국을 잘못했다고 하면 그게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말 열받습니다. 야, 그러시네요. 저도 열받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민석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금 부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민석 박사는 국방부 대변인도 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라서 또 박사기도 하고요. 상당히 오늘은 또 가격하게 나오네요. 민주당 너들이 북한의 세금을 받는 거냐? 북한의 돈 받는 공복이냐? 어느 나라 너들 정치인이냐? 그렇죠. 그 국민이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겁내지 않고 이 하마스가 쳐들어오니까 어떡합니까? 해외에 나가 있던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자들도 막 귀국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원 입대하더라고요. 예비군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총동원령 내리니까 야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냥 하마스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 우리도 응집력 한번 겁내지 말고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 이런 의지가 있으면 쟤네들은 못 가불어요. 우리가 워낙 능력은 출중하니까 의지만 강력하면 못 가불지. 거기다 우린 주한미군이 있고 그다음에 우방국이 이번에 의미 있게 윤 대통령이 영국과도 아주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잖아요. 자, 이런 것도 우리가 6.25 때 16개국이 우리를 도와줬지만 지금은 더 강력한 우리나라가 됐기 때문에 더 도와줄 나라들이 더 많고 그 도와줄 나라들이 세계의 선두 국가들이에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뭐 하여튼 나토 이러니까 못 까불어. 안 돼. 자식이 까불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준석이하고 동갑 아니에요. 정은이 이놈들 말이야. 까불고들 있어요. 마치겠습니다.